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대사 기능이 젊을 때는 살이 찌게 됩니다. 복부 지방이랑 인슐린 저항성이 관계된다고 해서 심장이라든지 뇌, 암이랑도 연관이, 우리가 약을 먹으면 자꾸 내성이 생기잖아요. 인슐린에 대한 내성이,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거는 맞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대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들어오면 저장되고 합성되고 영양소로 근육을 만들고 에너지로 쓰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장 합성을 동화작용, 분해를 해서 에너지로 쓰이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거를 이화작용이라고 하거든요.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이 잘 돌아갔을 때 우리 몸은 원활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만, 어딘가 하나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먹고 에너지로 쓰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외 무기질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뇌랑 적혈구에 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지만, 이 세포를 둘러싸는 세포막이라든지 뇌의 한 60% 이상이 지질로 쌓여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DHA, EPA, 뇌 건강에, 뇌 인지력에 좋다고 유명하죠. 열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그 단열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내장기관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호르몬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단백질은 아시다시피 근육이 있고요. 그 밖에 면역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효소 이런 것들은 관계됩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몸의 구성 성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에너지로 쓰이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런 영양소들 덕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대사 기능이 젊을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살이 찌게 됩니다. 근데 노인이 되면 반대로 살이 쪽쪽 빠지게 되거든요. 어쨌든 찌든지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심장질환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상지질혈증,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병, 치매, 암,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런 것들이랑 관계가 되고, 정확하게 뭔가 기전은 모르겠는데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신드롬 X라고 그랬다면, 현재는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이거에 직접적으로 복부 지방이랑 인슐린 저항성이 관계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중성 지방이 150 이상일 경우, 혈압이 130에 85 이상일 경우, 아니면 약을 복용한다든지,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약을 복용한다든지, 허리둘레가 남자는 90 이상, 여자는 80 이상,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남자는 40 미만, 여자는 50 미만일 때 세 가지가 나타난다, 드러난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젊을 때 살이 찌게 되고, 특히 뱃살, 복부 지방이 많이 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고 심장이라든지 뇌, 암이랑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15년간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쭉 이렇게 증가해오고 있고요. 여성보다는 파란색 남성이 더 많이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본 시트는 대사증후군 팩트 시트에 나온 내용이고요. 보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쭉쭉쭉쭉 올라가죠. 근데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폐경이 지나고 나면 훅 올라가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나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빠지고 나서 여성들은 그에 비해서 좀 오래 살잖아요. 폐경이 이제 관계가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혈압 대표적인 대사질환인데요. 고혈압은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거의 동일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이 복부 지방이라든지 이제 고혈당이랑 관계가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복부 지방 쭉 올라가죠. 특히 남성분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생활 습관도 있지만 식이랑 워낙 관계가 많이 되지 않나. 요즘 음식, 그리고 혈당 볼게요. 남성들도 쭉 올라가죠. 여성들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니까 아무래도 인슐린 저항성이나 복부 지방과 현대에는 많이 관계가 된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자꾸 내성이 생기잖아요. 약을 더 많이 먹듯이 인슐린에 대한 내성이 더 많이 분비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날씬한 사람과 비만한 사람, 날씬한 사람은 파란색이고요, 비만한 사람은 빨간색입니다. 공복 시간이 이만큼 차이 나지만 식사하시고 이만큼 몇 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그런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런 사람, 날씬한 사람들은 대사 기능이 좋기 때문에 인슐린이 그만큼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확
저장시키기보다는 에너지를 쓰일 수 있는 몸으로 된다는 거죠.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맞진 않지만 비례한 얘기는 맞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살이 찌고요. 살이 찌면서 대사질환이 발생을 하고 비만이 중심이 있고요. 대사질환인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치매, 이상지질혈증, 지방간이 나타나고 암에서는 자궁폐암, 위암, 식도암, 간암, 신장암 여러 가지 보이시죠? 비만하고 대사질환이 다 관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